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영상을 1부, 2부 이래 두서없이 이래 하다 보니까 질문하신 게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답변으로 이래 분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답변보다는 좀 다 같이 알았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또 추가로 약간 첨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추상적인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질문은 뭐냐? 올해 2026년에 어떤 하두, 그러니까 예상 테마 이런 걸 거론할 때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주식 이쪽으로 추천해달라. 요게 질문이었죠.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약간 어려움, 분야가 약간 난해하다 해야 되나? 시대적인 어떤 오류? 이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항상 주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은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좀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요. 간종에서 다 빼버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최근에 가장 어떤 이벤트성으로 일어났던 게 그 네이버하고 두나무의 합병이죠. 두나무는 그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두나무는 그 업비트 운용사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합병, 그래 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이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기는 되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은 그죠. 달러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겠죠. 달러 이런 식으로 특정 자산에 1대1로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 화폐 이런 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봐도 큰 건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어떤 기축통화, 엔화나 달러,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 국가는 큰 영향이 없을 줄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최근에 원화가 환율이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환율이 난리도 아닌 거기에 범인, 이유, 이런 걸로 해가 서학개미를 지목하죠. 서학개미가, 그죠? 계속 한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러 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어. 불을 지르는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뱅크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 은행이, 그죠? 특정한 어떤 은행 아니면 무슨 금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루머가 돌면 불안해서 거기 확 돈 찾으러 가.
근데 한 사람이 찾으러 가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뭐 10사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순간 그 은행 앞에 돈을 찾겠다고 줄을 이따만게 서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 도장을 들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야 되니까 줄을 섰는데 요즘 어때요? 스마트폰 시대죠. 은행을 왜 가? 스마트폰으로 버튼 한 번, 두 번만 눌러보면 그냥 돈이 바로 딴 데로 다 옮겨졌는데 그만큼 간단해요. 그래서 뱅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어떤 금융권, 은행 하나가 망하는 거는 1초면 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 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견디낼까? 달러, 그죠? 원화를, 그죠? 팔고 달러를 사고 이 한투기 이런 쪽이 지금보다 규모가 한 100배, 1000배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완전히 무슨 그죠? 부루마블 게임하듯이 환율이 요동치는 거죠. 이게 한국과의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커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용납해 줄까? 승인해 줄까? 저는 안 할 거라 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 봐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한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용인해 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 테마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뭐 주식은 많고 테마도 많은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주를 사서 좀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게 뭔가가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안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그죠? 올해, 그죠? 주식 어떻게 될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뭐 좋다 나쁘다 솔직히 그것도 몰라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지금 기업들의 실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코스피 4천 이게 합당한가? 거품이, 버블, 고평가. 지금은요, 코스피 4천이면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죠? 앞전에 2,400, 500 이래 놓을 때는 우리가 뭐 PBR 0.8밖에 안 된다, 저평가됐다. 그때는 합당한 어떤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고평가예요. 고평가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나 뭔가로 증명을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의 어떤 우리의 위치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보여줄지, 실적을 얼마만큼 나타날지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4천, 5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코스피 5천 또 따지고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것만 끌어올리면 돼요. 삼성전자 한 15만 원, 한 20만 원, 근처만 삼성전자가 20만 원만 가도 그죠? 그냥 코스피 5천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빠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죠? 15만 원 이상, 80만 원 이상 그러면 5천 포인트 근접할 것 같아요. 코스피 5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돈놀이인데.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 사냐, 못 사냐. 질이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요. 작년에 코스피 4천, 이거 근처 거론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도 코스피 4천을 거론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귀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5천 뭐 거론하고 짜고 하지만
정부 소망대로 5천, 설사 코스피 5천을 가도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있는 썰렁한 장세, 무늬만 5천, 깡통, 빈 깡통 같은 어떤 그런 코스피 5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500포인트로 빠져도 아주 내실이 탄탄한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아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올해는 무엇보다, 그죠? 무엇보다, 주주하는,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부터 시작해서 과연 얼마만큼 정부의 의지대로 주주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좀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보니까, 그죠? 어떤 상법 개정,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막, 그죠?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그죠? 좀, 이게 통과되지 못하게 좀 거시기했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정치로 빠질 거 싶어서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주식이란 거는 결국 아무도 모른다. 또 지수만 꾸역꾸역 오른다. 지수 5천 간다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질보다는, 그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런 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뭐 전력. 우리가, 그죠? 대한민국이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인프라를 한국이 다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중국이 퇴출되고 중국 못하는 것을 한국이 이제는 전부 다 해주는 팔방미인 국가로 점점 변하고 있다. 그죠? 다른 특정한 국가에서 한 개, 두 개를 먹고 살거든요. 대만은, 그죠? TSMC가 전체 국가의 70%를 먹이 살려요. 그런 식으로 한두 개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따지고 보면 못하는 게 뭐지? 그죠? 못하는 게 뭐죠? K 문화부터 해서, 그죠?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한국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또 이런 생각. 뭐 어쨌거나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알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우리도 원화, 환율, 달러의 어떤 연동, 관세 모든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텨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올해는 무엇보다 그죠?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 그 FED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될까? 제롬 파월 의장이 5월이 이제 임기가 마감인데 그 전에 벌써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케빈 해시 백악관 그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출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트럼프의 오른팔이죠. 그냥 트럼프가 적어주는 대로 금리 인하 한번 할 그런 위인인데 이 부분이 이제 FED가 트럼프의 어떤 정치 어떤 대변인 기구로 전략했을 때 전 세계 금융이 어떤 식으로 또 요동을 칠까, 움직일까 이런 부분도 조금 변수, 우려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HBM이 지배했다면 올해는 그죠 법령 메모리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작년까지는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이런 하드웨어가 지배했다면 올해는 소프트웨어가 좀 지배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HBM 데이터 센터 뭐 만들어도 뭐예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빈 깡통이죠. 그래서 올해는 인공지능 중에서 또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소외받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인공지능 하면 뭐 그렇게 뭐 내세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미나이나 챗GPT하고 경쟁해라 뭐 어림도 없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는 또 인공지능을 구축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하겠다니까. 그러면 국가대표 뽑으라 하면, 그죠? 표면적으로 뭐 네이버가 앞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LG CNS 이쪽을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 그죠? 각 대기업들 인사 이동한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보면, 그죠? 이 정현호 부회장, 그죠? 항상 어떤 좀 약간 논란이 많았죠. 근데 정현호 부회장이 퇴진을 했다. 정현호 부회장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2인자가 지배를 한다. 그죠? 세상은 2인자가 지배한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삼성의 어떤 실세 아니면 2인자 정현호 부회장이 퇴진을 하면서 와, 뭔가 좀 이상하다. 참 격세지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삼성뿐 아니고, 그죠? 모든 대기업이, 롯데, LG,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2인자들이 몰락, 2인자들이 전부 이제는 퇴출당한 건지, 사임을 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2인자들이 대거 없어지고, 그 2인자 자리를 친인척들이, 그죠? 피를 나눈 혈연들이 다 차지했다. 이게 올해의 어떤 달라진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사 내부의 어떤 그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인사 이동 이런 것들 유심히 보거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힌트를 얻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LG의 인사를 보면 특징이 LG CNS 출신의 1980년생들이 대거 출연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LG의 주력이 공통점을 찾으려면 LG CNS 출신이다. 이게 공통점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LG 그룹 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 CNS를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대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를 뽑으라 하면 LG CNS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주식의 시세 이런 건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평가를 하고, 올해도 아마 LG CNS는 한번 들고 가보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해도 그걸 너무, 그죠? 맹신할 필요도 없고, 또 비관할 필요도 없고, 항상 중립 정도의 선에서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은 뭐죠? 그 장점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돼요. 이 테마가 아리송하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 테마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본전. 저는 그 바이오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이오를 분석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바이오를 빼버렸어요. 안 보면 속편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모르겠다 싶으면 안 사면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선택권,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